집중 분석 코너 10미닛 차이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준석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콩 증시가 금요일부터 부활절 휴장이었고 맞습니다. 오늘도 휴장. 네. 근데 중국 본토 증시는 열렸죠? 네.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프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부터 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도 그렇고 이제 오늘 중국 본토장이 열렸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시장 자체적으로는 반등을 한 채로 좀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국 3대 지수를 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0.45% 정도 상승을 하고요. 심천 지수도 한 1%대 정도 상승을 견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늘까지 지금 홍콩 증시는 현재 지금 부활절 휴장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 중국 증시는 여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상승 출발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결국 국가대표팀이라는 이제 시장에서 받쳐주는 그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로 인해 가지고 중국 지수는 지금 현재 상승한 한 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거래 대금도 또한 상승한 채로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은 이제 4월부터 진행되었던 중국의 서프라이징 지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발표했던 지표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기대치를 웃돌면서 사실상 골든벨을 좀 울렸던 걸로 보여지는데 소비, 생산, 수출까지 전부 다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201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평균치에 대한 중국 지표의 서프라이즈 지표입니다. 네. 근데 유독 첫 번째 위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유독 이번 연도가 진짜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5월달, 6월달, 7월달쯤 되면은 다시 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월 말부터 있을 이제 중국의 정치국 회의가 이제 지금 주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3월 양회부터 시작되었던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4월 달에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부양책이 좀 나올 것 같은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양책은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시장에 대한 재정 부양책을 펼칠 것인가, 요게 조금 더 시장에 대한 핵심 화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지속적인 흐름을 좀 놓치지 않고 주목해봐야 될 이슈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서도 사실 관세 부과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철회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값싼 전기차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있었고 네.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관세 장벽을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게 철회됐나요? 지금 조금 이 상황적인 것을 조금 더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 유럽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유럽은 이전에 중국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해서는 유럽 시장에다가 자신에 대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돼서 물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 이후로 중국은 유럽과 7월 달에 정상회담을 이제 갖추게 되었었고요.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전에 가장 화두가 됐던 시장의 메시지는 바로 유럽과 중국의 이전에 2023년도부터 시작했던 관세 부과 45% 정도의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검토 중인 거죠. 확정된 건 아닌 거죠. 확정은 아니고 이 명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를 할 것이고 이게 7월 달에 이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45% 관세 부과되던 거에서 더 높인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배터리부터 해서 네. 근데 일단은 그거는 보류가 됐고 기존에 있던 45% 관세에 대해서도 네. 뭐 내릴 낮추거나 가능성이, 아예 그렇죠. 철회하거나 맞습니다. 그걸 지금 유럽연합과 중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미국 관세 영향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이 중국이 이전에 관세 45% 부과하기 전에는 네. 유럽 내에서 서유럽 기준으로 전기차 5대 중에 한 대꼴이 중국 전기차 정도일 정도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이 그러면은 유럽 내에서 중국의 전기차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특색이 있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이냐, 이걸 조금 더 우리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종목 리서치적으로 말씀드릴 종목 자체가 바로 이제
모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림모터요? 그렇죠. 림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잘 모르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비아디나 뭐 샤오미 이런 네. 건 들어봤지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세웠어요. 유럽에서는 사실상 중국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좀 반감 자체가 애초에 있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내세웠냐면은 첫 번째 유럽 내에 있는 회사랑 자동차 회사랑 합작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차를 내놓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주요 중국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게 된다면은 림모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54% 정도 판매량을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YY 대비해서 봤을 때도 월 기준 봤을 때도 46.7%까지 올랐습니다. 이 림모터가 지금 현재 이 유럽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입장에서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그거를 유럽에 있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림모터인 거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조금 더 회복을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부터 그다음에 러우 전쟁까지 많은 양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속에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성비 전기차가 인기로 모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현재 지금 림모터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차트를 또 보시더라도 시장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치 2년 정도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 들어서 관세로 인해서 약간 정도 주춤하게 했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4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은 유럽은 지금 현재 왜 중국과 이렇게 가까워지느냐?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독일도 그렇고요. 나중에 다른 국가들도 이타 국가들도 올해 말에 선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 속에서 낮추려고 하는 의도상에서 중국을 지금 당장에는 조금 끌어들이는 효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과 유럽의 서로 간의 이제 화합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 기준으로는 전기차 회사들의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부과돼 있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회하는 방안을 지금 유럽연합과 중국이 논의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합작사 형태로 유럽에 진출하는 중국산 전기차들의 성적이 실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맞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올해 들어서가 아니죠.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가 또 약세로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위안화는 또 상대적으로 약세를 최근에 또 의도적인 것 같기는 한데 약세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에 투자하기에는 환경이 어떻다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위안화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전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을 때는 위안화가 고시안율을 올리면서 약세 포지션을 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강세가 되죠. 위안화. 맞습니다.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시장, 지금 프리마켓 시장부터 저번 주 시장까지 좀 보게 된다면은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그다음에 채권 시장들에 대한 하락, 그다음에 채권 시장의 하락,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하락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다른 넌 US로 지금 현재 이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위안화가 약간 정도의 강세를 보였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원화라든지 다른 통화들도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난 4년간의 투자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현재 2025년도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025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었고 그것은 결국 미국에서 넌 US로 포트폴리오의 전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게 됐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선입견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더 앞으로 실적을 좋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현재 2025년도의 전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10미닛 차이나 박준석 파트너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중국 증시 분석,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파트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